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 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이쪽 파트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쪽 파트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실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쉽게 나오면 되게 쉬워요. 단순히 그냥 이제 이쪽 파트에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유 공지를 물어본다. 아니면 이제 안전 거리를 물어본다. 이렇게 이제 뭔가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단순 수치라고 해서 자, 뭐는 몇 미터냐?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간격은 뭐 얼마냐? 그래서 이제 뭐 몇 미터 쓰는 거 그리고 뭐 얼마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보통 수치가 나오는 것들, 뭐 간격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은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게 기능장이잖아요. 산업기사나 기능사까지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데, 자, 기능장에서는 복합적으로 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유소다, 뭐 주유취급소다, 아니면 어디 저장소다라고 하면, 자, 복합적으로 뭐 저장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위험물 지정 수량과 연관돼서 나오고, 여기에 뭐 들어가고 해서, 자, 문제가 배점이 좀 크게 뭐 10점짜리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부적으로 항목으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뭐 5가지, 1, 2, 3, 4, 5번이 나오면, 자, 이런 문제가 좀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런데 10점 다 날릴 거예요? 아니죠. 이 중에서 한두 문제는 이렇게 단순 수치 간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얼마? 10점짜리 다 날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뭐 3점에서 5점 정도. 이제 우리가 필기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쉬운 것들, 간단한 거 그냥 그 수치 이거는 이거다 나오는 것들, 자, 어차피 섞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 4, 5번쯤에 되게 어려운 게 나와요. 위험물 세부 기준 들어가다 보면 세부 기준이 되게 많거든요. 책에 다 안 실려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출제하는 사람들이 점수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 어차피 모르겠지? 틀려라 하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챙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틀리면 돼요. 대신 10점을 다 날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 3점, 5점 다 챙기고 앞에서 나왔던 반응식, 그리고 거기서 이제 30점 이상 좀 챙겨야 되죠.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절 위험물 안전관리법. 여러분들이 이제 포털 사이트, 뭐 가장 네이버 많이 쓰죠. 네이버나 아니면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치면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과 규칙의 이런 별표, 이제 관련된 자료 항목들이 나오는데, 뭐 위험물과 지정 수량, 이거는 이제 책에서 정한 게 아니라 여기 시행령 별표 1변에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은 시행 규칙의 이제 별표. 그래서 이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거기 나와 있는 모든 항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 아니면 시험에 나왔던 부분만 요약을 해놓은 거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법령, 거기다가 이제 위험물 세부 기준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조항이 더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 20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까지 다 못 챙기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좀 중요한 것만 좀 실어놨기 때문에, 자, 결론은 뭐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라도, 이것도 어차피 다 안 볼 거예요. 중요하고 체크하는 부분만 다 보시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만 법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여기 책에 있는 것만 다 봐도 충분합니다. 자, 위험물 보겠습니다. 위험물의 정의예요. 자, 위험물이라고 해갖고 그냥 단순히 뭐 위험한 물질 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법령에서 정해놨습니다. 2조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위험물이란, 자, 이거는 나온 적은 없더라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입니다. 정 암기하기 힘들면 여기 들어갈 말, 인화성, 발화성 등 누가 대통령령, 여기까지 정도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조소 등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책이나 이제 문제 보다 보면 제조소 등이라는 말을 많이 할 건데,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자, 제조소와 저장소, 취급소를 한꺼번에 이제 부르는 말입니다. 제조소, 뭐를?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자, 이거 제조하기가 아니라 취급하기입니다. 취급.
가끔씩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럼 잘못된 겁니다. 자, 제조할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고, 자, 저 장소는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장소의 종류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죠? 몇 개 있습니까? 8가지가 있습니다. 옥, 내, 옥 외. 옥내 탱크, 옥외 탱크, 지하 간이 이동 안반 탱크에서 8가지고, 이제 가끔씩, 이 기능장은 아니더라도 산업기사나 그쪽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 장소 8가지를 다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문제는 돌고 돕니다. 이거 산업기사 문제 아니야? 이게 기능장에 왜 나와? 기능사 문제 아니야? 이게 기능장 왜 나와? 이게 아니라 그냥 돌고 돌아요. 같은 이제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나왔던 거, 이거 뭐 기능사 문제잖아, 이렇게 무시할 건 아닙니다. 자, 다들 뭔지 아시죠? 옥내에 있는 거, 옥외에 탱크에 있는 거, 건물 안에 탱크에 저장을 하는 거, 지하 탱크 지하에다가, 간이는 간이 탱크, 이동은 주유소 차, 옥외는 그냥 건물 바깥에다가 이런 그냥 옥외에다가 펜스, 철망 펜스만 쳐놓고 위험물 저장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저장을 해도 되죠. 안반, 돌 안에. 보통 산 암벽 안에 이제 저장을 해놓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그런 되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취급소는 자,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장소다 라고 해서 한마디로 판매하거나 이런 이제 위험물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송하기 위한 그 관을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유 취급소 보겠습니다. 고정된 주유 설비. 주유소 가면 주유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선 달려있고, 카드 꼽는 거 있고, 정전기 방지 패드 있고, 화면이 있죠. 그거를 이제 고정 주유 설비라고 합니다. 고정 주유 설비에 의해서, 어디? 자동차나 항공기, 이런 데다가 이제 직접 주유하기 위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이 비행기도 기름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름 넣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죠. 자, 항공기는 어디에다가 기름 넣어요? 항공기는 날개에다가 기름 넣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저번 달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봤습니다. 그렇다고 비행기가 주유소 가지는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주유소 차 있잖아요. 좀 조그만한 거, 이제 그런 거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 태워야 되니까, 이제 비행기도 이제 거기 사람들 타는 탑승구 앞에 다 서 있죠. 거기 와서 이제 날개에다가 기름을 넣어줍니다. 판매 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얼마?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자, 20배 이하는 1종이고 40배 이하는 2종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공약품점, 공구상가에 저런 게 있습니다. 화공약품점 아니면 이런 막 페인트 파는 가게들 있죠. 그럼 거기 보면 이런 뭐 신화 같은 거,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송 취급소 보겠습니다. 다음 장소를 제외한, 여기를 제외하고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해서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자, 송유관은 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이송 취급소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송유관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관으로 위험물을 옮기는 겁니다. 송유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한 번 이야기했었죠. 나중에 이제 이송 취급소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우리나라 바닷가로부터 이제 정유회사가 있는 바닷가로부터 이런 이제 곳곳 대도시까지 전부 다 지하에 이 이송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기름을 옮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관 및 이해 설비에 의해서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를 이송 취급소라고 합니다. 일반 취급소, 자, 제1호, 3호,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 앞에 나왔던 이러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시면 됩니다. 자, 원료, 위험물이나 비위험물을 가지고 위험물을 만들면 제조소고, 자, 위험물을 가지고 비위험물을 만든다 그러면 일반 취급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 그거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항공기나 선박이나 철도에 의해서 위험물을 이송하거나 옮기거나 할 경우에는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 전부 다 뭡니까? 운송수단 아닙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유소 차로 이제 이동 탱크 저장소죠. 그걸로 옮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필기 때 배웠던 그런 이런 저런 요런 자 법이 적용돼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항공기로도 위험으로 옮겨요. 만약에 아니면 선박으로 위험으로 옮겨요. 철도 그대로 위험으로 옮기면 자 우리가 봤던 이 법 다 적용시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잘 볼게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뭘 봐야 되냐면 주체 누가 해서 뭐 시도지사가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소방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시키는 건지 대통령령으로 시키는 건지 누가 자 언제까지 기간입니다. 기간 자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법은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법은 이제 시도지사가 아니면 이거를 하려고 하는 자는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죠. 제가 만약에 여기 땅을 샀습니다. 서울에다가 땅 사고 제조소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 땅이니까 내가 지어야지. 나 돈도 많으니까 지어야지 라고 해서 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서울 같으면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최종 결제죠. 최종 결제 사인이 떨어진 다음에 내가 지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뭐다? 내가 뭘 이거를 설치한다, 공사한다, 만들고 싶어 한다. 내 땅에서 내 돈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단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직접 서울시장 나와라 라고 해서 신고하는 거 아니죠. 최종 결제 권자가 서울 같으면 서울시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뭐 충청남도다 그러면 충청남도 도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어때요? 이 제조소 등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중대하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기관 이제 지자체, 거의 그냥 시도면 거의 제일 큰 급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관의 장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여기 집 지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상가 허가 내려고 그래요. 그럼 그런 거 일일이 다 만약에 서울시에다가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들어서 커피숍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서울시장이 허가를 해주지는 않겠죠. 그럼 다 읽어봐야 되고 다 사인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뭐 몇 개씩 생기고 몇 개씩 없어지고 서울시장이 할 일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위험하니까 최종 결제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변경이 없어요. 이미 설치한데 변경 없이 단순히 품명이나 수량이나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잘 나옵니다. 이것도 얼마 전까지 하루 전까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돼요. 허가 아닙니다. 그냥 뭡니까? 나 이거 내일부터 1석유를 만드는 이 설비 라인에서 2석유를 만들 거고 보면 400리터 만들던 거 1000리터 만들 건데 자 그냥 이거 어떻게 된다? 적합한 문서가 있겠죠. 적합한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냥 이거 서울시에다가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다가 서울시장 최종 라인은 그거죠. 서울시장이죠. 그래서 이거 다 신고할게요 하고서 보내면 돼요. 허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꿔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품명,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저장소 취급소는 난방시설일 경우에 제한 없어요. 난방시설 같은 경우에 신고하지 않고 변경해도 됩니다. 자, 저장소만 볼게요. 저장소인데 이 농해용, 농수산입니다. 농해용, 수산, 그리고 이제 축산용으로 사용된다. 여기에 필요한 난방시설, 건조시설이다. 그럴 경우에는 얼마? 20배 이하. 군사 목적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볼게요. 자, 농수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농업도 필요하고 수산, 축산 이런 건 필요하죠. 이런 거 얼마? 20배. 20배인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농축수, 농수산 생각하시면 되죠. 농수산, 축산 얼마? 20배다. 뭐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바꿔도 되는 조건입니다. 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 집에도 다 위험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식물 유류, 해바라기유, 참기름, 들기름,
우리 집은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집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밥 진짜 안 해 먹거든요. 그런데 자, 들기름은 모르겠는데 들기름도 있어요. 오래된 거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 참기름이랑 식용유는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뭐 집에 뭐 맨날 그 막 셰프들 나오는 거에서 뭐 있어요 하는데 없는 것들 많아도 버터가 없을 수는 있어도 식용유나 이런 것들 있죠. 다 위험물에 들어가요, 걔네들도. 자, 그런데 얼마입니까? 10,000리터예요. 10,000리터면 여러분들 보통 식용유 큰 거가 2리터거든요. 아니면 보통 이만한 사이즈는 다 1리터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리터라고 했을 때 그 10,000통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식용유. 집에서 10,000통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도 어떻게 이러한 적합한 구조에 내화 구조라던가 불련 재료로 만들어야 되고 안전관리 돼야 되는데 가정집에서 이렇게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위험물을 갖고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차에도 전부 다 위험물 넣고 다닙니다. 윤활유 얼마예요? 6,000리터죠. 엔진오일 6,000리터 들어갑니까? 그런 차는 없죠. 자, 그리고 휘발유의 지정수량 200리터인데 안 들어가죠, 200리터까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정수량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일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있어요. 자,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법 적용받고선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식용유 10,000리터 이상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험물 자격증 안 땄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선임을 해야 돼요. 거기 관리자가 상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만일 경우에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면 되고, 자, 각 시도가 있겠죠. 시도의 조례에 따르면, 자, 만약에 이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휘발유 200리터가 지정 수량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150리터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를 따르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갖고 그걸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경기도랑 가까운 강원도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럼 우리는 150리터 그냥 써도 상관없겠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만일지라도 이 소리입니다. 미만일지라도 좀 뭐 위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좀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위험물을 다루거나 취급하는 사람은 무조건 위험물 안전관리법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도에 있는 조례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많아갖고 이런 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배수 둘 이상의 품명을 저장한다 라고 할 때 이 공식을 적용한 다음에 지정 수량이 넘는지 안 넘는지 봐야 되죠.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이제 저장소를 만들어 갖고 위험물을 저장해야 되는데, 자, 나트륨을 5kg을 저장할 거예요. 나트륨의 지정 수량이 10kg이기 때문에 지정 수량만큼 아니죠. 그러면 상관없어요.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저장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랑 자, 예를 들어서 염소산 칼륨을 지정 수량이 몇 kg이죠? 50kg입니다. 나 이거 25kg 저장하려고 그래. 둘 다 지정 수량 아니야. 이만이야. 근데 합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10분의 5 플러스 50분의 25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0.5 더하기 0.5. 합이 1이죠. 그럴 경우에는 지정 수량 이상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24kg이다 그러면 0.9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데, 어쨌든 여러 가지 위험물을 저장할 때 전부 다 그 배수를 합하는 겁니다. 합해서 1이 넘어가면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련된 계산 문제. 그러면 계산입니까? 이거는 거의 뭐 산수 수준이죠. 그래서 여기 이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틀려요. 지위 승계 얼마 이내? 자,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돼요. 자, 만약에 제가 위험물 제조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설비비가 아까워서, 자, 내가 이거를 만드는데 20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 그만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었고 이거 그냥 한 18억에 누구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래 라고 해서 입찰자가 나오겠죠. 구매한 사람 나오겠죠. 그러면 신고하면 됩니다. 내가 샀어 이러고 시도지사에게 신고. 언제부터? 승계한 날부터. 신고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산 다음에 신고는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한 달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30일입니다. 2월 같은 경우에 2월 1일에 샀는데 2월 28일까지 있으면 그 다음날 3월 2일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0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용도 폐지한다. 자, 나 이제 장사 접을래. 여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폐지한 날로부터 얼마? 14일 이내에 신고.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완공검사 신청식인데 이거는 좀 이해하면 좀 편해요.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언제 해야 돼요? 지하탱크 매설하면 안 보이죠? 당연히 매설하기 전에 이거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완공검사 신청식입니다. 매설하기 전. 여러분들 집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완공 검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검사가 다 들어가거든요. 뭐 사용 전 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다 검사해야지. 이런 것들 허가를 내줘야지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제 지을게요라고 해서 자, 설치허가 받은 다음에 그럼 내가 지어야지라고 해서 다 지었으니까 나 사용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도 만약에 여러분들 집 지었어요. 전원주택 지어서 내가 그냥 가장 이제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건축가한테 집을 지어야지 잘 짓겠지라고 해서 다 지은 다음에 들어가 살아야지. 이거 안 됩니다. 구청에 아니면 구가 없는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인지 어디 그냥 그 시청에 허가를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검사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검사합니다. 다 검사한 다음에 완공해야지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하 탱크가 있는 제조소, 지하 탱크도 제조소 등에 들어가고 그거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수하면 안 보여요. 다시 땅 팔 거 아니죠. 그래서 하기 전에 이동 탱크 저장소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이송 취급소 보통 지하에 매설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천에 매설하는 경우 역시나 같은 말이죠. 매설하기 전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일 때 검사 받고 매설해라 그거죠. 자, 근데 여기는 잘 안 나와요. 완공 검사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완료한 후에는 완공 검사가 이제 실시하기 곤란하다. 한마디로 뭡니까? 다 지은 다음에는 어떻게 뭐 이런 구조적인 거나 기술적인 거나 검사를 못 해요. 그러면 자, 이럴 때 뭐 기밀 내압 시험을 할 때 자, 배관을 지하에 하는 경우 자, 소방산업기술원 있거든요. 여기서 지정하는 부분을 메모하기 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 한다. 자, 안전관리자는 별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 여러분들이 위험물 기능장으로 위험물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이제 보면 위험물 기능사라던가 산업기사를 취득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장이나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하면 뭘 할 수 있죠? 위험물 안전관리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선임권자 누가 선임해요? 자, 저도 위험물 자격증이 있죠? 그럼 저를 누가 선임할까요? 여기 안전관리자 하세요. 그럼 거기 관계인이 하겠죠. 관계인은 누가 있어요? 뭐 대표라던가 아니면 거기 있는 무슨 뭐 인사팀 아니면 거기 있는 뭐 그냥 직원들 아니면 거기 무슨 실제 일하고 있던 뭐 관계자겠죠. 그래서 인사팀 아니면 뭐 팀장 뭐 여러 가지 총무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선임 신고를 해야 돼요. 선임했으면. 자, 어디에?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그냥 그 관할 소방서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ABC 화학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할 거요. 나 이제 선임 신고 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관할 소방서 가서. 자, 해임 또는 퇴직을 합니다. 그만둘 수 있죠. 그 배가 마음에 안 드네. 사람들이 귀찮게 하네. 나 그만둘래. 라고 해서 그만둘 수 있잖아요, 회사. 자, 요렇게. 그러면 30일 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재가 생길 수는 있어요. 자, 제가 만약에 다니고 있다가 에이 그만둘래 하고 그만둬버리면 그 회사 지금 안전관리자가 없잖아요. 저밖에 없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뭐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일 이내에만 재선임을 하면 됩니다. 선임 신고 14일 이내. 자, 제가 만약에 1월 1일자로 입사했어요. 그러면 14일까지 어디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안전관리자예요. ABC와 안전관리자인데 나 휴가 쓸 수 있잖아요. 나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자, 여행이나 질병이나 휴가 쓸 수 있는데 그때 대리자를 지정해야 돼요. 이 대리자는 꼭 위험물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도 됩니다. 대신 얼마? 3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거랑 연관되죠. 30일 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30일까지는
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해도 되는데 31부터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재선임한다랑 초과할 수 없음과 같아요. 자, 이거 볼게요. 선임을 안 했어요. 넘어갔는데 31일차인데 선임을 못했습니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집니다. 그 회사는. 자, 선임을 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15일 이내에 신고 안 했네 라고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세트 문제로 나온 다음에 그냥 이제 우리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10점짜리 문제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하나씩 추가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통 한 다 2점 정도는 배점들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다 맞추셔야 됩니다. 또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세트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딱 하나만 물어보진 않아요. 세트로 다 맞추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 어떻게 들어온다? 이렇게 하나씩 껴있는 겁니다. 다른 만약에 문제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5개 탱크 저장소다. 거기에 관한 문제 하다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선임했을 경우에 벌금은 얼마인지 아니면 선임을 했지만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 자 과태료는 얼마 이하로 나오는지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안전관리 교육 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얘네들은 사류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좀 복잡해요.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이게 뭐냐면 자 안전관리자입니다. 원래 원칙상 이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제조소 있죠. 저장소 있습니다. 몇 가지? 8가지. 취급소 있어요. 몇 가지? 4가지. 자 그런데 8가지, 아니 5개 탱크 저장소라고 하면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개별적인 제조소 등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는 탱크가 겁나게 많아요. 탱크가 한 뭐 500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탱크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원칙상 탱크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이 안전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되는데 현실상 안 되죠. 그래서 이 조건입니다. 자 보일러 버너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와 그 일반 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는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냥 한마디로 이거죠. 자, 7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랑 거기에 이제 위험물을 공급하기 위한 저장소가 뭐다? 한 건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약에 ABC 화학에 7개 취급소 있고 일반 취급소 있고 저장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유 조용 너가 다 관리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회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5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 그리고 300m 이내인 경우 자 거기에 위험물을 이제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자 동일군에 있거나 이거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군에 있어요. 한마디로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 자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10개 이하의 옥내 5개 안반 그래서 옥 내외 암 그리고 30개 이하의 옥외 탱 30개 탱크 나머지 옥내나 지하나 간이 한마디로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저장소다. 자 이거를 동일이 설치했고 한마디로 같은 회사인 경우겠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자 그냥 한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유회사에서 5개 탱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얼마까지? 이 100m 이내의 거리에 있으면 30개까지는 그냥 한 사람이 다 관리해도 되는 겁니다. 만약 100m가 자 동일군에 있지 않아요. 100m 넘어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는 만약에 조현욱이 하고 여기까지는 뭐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런 큰 회사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많이 채용을 해야 되죠.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좀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선임은 만약에 2명만 해도 돼요. 근데 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한 5명, 6명 미리 뽑아 놓습니다.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만두면 바로 바꾸기 위해서. 만약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저 혼자예요. 그럼 권력이 세지겠죠. 나 그만둔다.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두거나 어떠한 이제 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다 뽑아놓고 그래서 위험 자격증 가진 사람들 많이 필요로 하죠. 자,
나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지시감도, 응급조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안전교육 대상자 한번 볼게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교육받아야 돼요. 어디서? 소방안전원에서 자, 알아서 이제 그 회사로 연락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돼요.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됐거나 탱크 시험자 일하거나 운반자, 운송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 뭘 한다? 안전교육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나옵니다. 누가 한다? 소방안전원에서.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이제 하죠. 오프라인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역마다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신 주거지 지역 근처에 다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뭐 규모가 작거나 만약에 뭐 1인 사업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위험물 자격이 없으면 너 회사도 차리지 마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 문제 좀 나왔었죠. 그래서 기술 인력은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1명 이상,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2명 이상. 자, 기계나 전기 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자, 그러면 산업기사 1명에 기능사 2명 있고 나머지 소방설비기사 이제 1명씩 있으면 대행기관 할 수 있는 거죠. 시설은 전용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도 자기 사무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전련 접지, 그래서 이런 거 저항계, 가스 농도 측정기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냥 한번 나중에 문제 나오는 것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술 인력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까지는 좀 너무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면 됩니다. 시험 소방처럼 이런 취소 사유가 막 잘 나오진 않아요. 당연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돼요, 안 돼? 이러면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잘 해주시고 위험물 안전 관리 잘하던가 아니면 위험물이 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첫 시간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